반갑습니다. 공정언론 국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치호입니다. 예. 오늘 공정언론 국민연대 초대석에는 아주 특별한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KBS 노동조합 허성근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허성근 위원장을 모시고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얼마 전에 저희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KBS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사안이 따지고 보면 매우 충격적이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대표 공영방송의 최고위직 신분에 있는 이사장이 이분의 KBS 이사장의 도덕성과 불법 연루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원연 초대석에서는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고 현재 공영방송 KBS 정상화를 위해서 내부에서 투쟁의 최전선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성근 위원장을 모셨는데요. 오늘 이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얘기 듣기 전에 우리 허성근 위원장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KBS 노동조합 허성근 위원장이고요. 아마 국민들께서 많이 헷갈려 할 겁니다. KBS가 노조가 복수입니다. 복수고요. 세 개가 있죠, 세 개. 네, 총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KBS 노동조합은 이제 반민노총이고, 그 다음에 기업노조라고 하죠. 위에 상위 기관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공용노조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1노조라고 하는데요. 우리 1노조에서 유보조합원, 즉 간부가 되셔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노조를 새로 만들어서 만든 것이 바로 공용노조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노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1988년도에 제일 처음에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만든 노조가 1노조고요. 우리가 원래 민노총에 있다가 탈퇴를 하게 됐습니다. 민노총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비리에 맞서서 네. 항의하다가 탈퇴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남아있고자 하시는 분들이 만든 것이 또 제2노조, 그러니까 KBS 민노총 노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KBS 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가 1노조에서 탈퇴하게 됐던 게 그 비리 문제가 2005년, 2006년 그점에 그 언론노조 안에서 대규모의 행정사건, 비리사건이 터졌어. 네네. 거기에 대한 반발하는 연장선상에서 KBS 노조가 언론노조에서 탈퇴했고, 탈퇴하니까 이 KBS 노조에서 일부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를 만들었다는 얘기,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아마 당연하게 옆에 계시는 우리 공원연 최초로 대표님께서도 그때 언론노조에서 그 비리를 잡는데 크게 활약을 하셨죠. 제가 실사 책임다 했습니다. 요즘 우리 KBS 노동조합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뭡니까? 지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수신료 분리징수입니다. 네. 우리 수신료 분리징수가 드디어 급기야는 이제 현실화가 됐습니다. 현실화가 돼서 지금 굉장히 우리 공영방송이 큰 위기를 지금 느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KBS 구성원들도 이제 생존의 그런 문제까지 생각할 정도로 위태롭게 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제 민노총 노조는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이 언론 탄압이다, 그 다음에 뭐 윤석열 정권이 비리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거보다는 사실 국민의 뜻이라고 우리 KBS 노동조합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KBS가 많이 잘못했죠. 편향방송, 무능경영, 그 다음에 불공정 보도 참사, 이런 것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국민들께서 KBS에 대해서 큰 실망감을 표출을 하셨고, 이게 바로 현실화된 거죠. 그래서 이 비참한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 사실 민노총 언론노조 단위 사업장들이 져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 본인들이 다 경영진 주요 간부들 다 하고 나서 이 사태를 만든 거 아닙니까? 빈마방송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굉장히 엄중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KBS가 생존할 수 있느냐, 또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죠. 이 고민을 하고, 가장 큰 선결 조건은 뭐냐면 현 김희철 사장과 남영진 이사장의 퇴출일 것입니다. 예. 김희철 이사장도 언론노조, 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노조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KBS 이사장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유용 문제에 대한
부분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진행을 최대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유튜브와 좀 다르게 제가 진행을 오늘 맡았는데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혹은 남영진 이사장 입장, 그러니까 이 의혹을 받고 있는 이사장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의혹을 제기한 허성근 노조위원장에 질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또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사장께서 본인이 입장문을 냈었어요. 언론 그렇죠. 우리 예. KBS 노동조합이 법인카드 유용 문제를 제기하니까 네네네. 설명을 통해서 네. 그 입장문의 이사장 입장문의 제일 첫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미 공개된 얘기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서 사실은 검증이 끝난 문제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네. 반론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처음에 우리가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그 비리를 비리 의혹을 제기했을 때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성명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입장문이죠. 이사장 예, 입장문. 이사장 입장문을 나오기 전에 우리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제 뭐 중식당에서 수백만 원을 하룻밤에 끌고 뭐 그때 이제 자장면 430그릇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고향집에서 또 대규모의 그런 그 지출이 있었던 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양이 충북 영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대교로 지출했다. 예, 그렇죠. 한 그 영농 법인에서 수백만 원을 정기적으로 명절 전후로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당연히 어떤 그 입장을 낼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영진 이사장이 이제 입장으로 발표하는데 뭐 이미 공개된 거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뭐 내역이 있다. 그렇지. 뭐 선물로 산 거다. 그 다음에 뭐 중식당에서는 뭐 경영진도 불렀고 뭐 이사진도 불렀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썼다라고 하는데 해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재반박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중식당에 대해서 이제 많이 국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하룻밤에 거의 3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185만 원. 예, 네. 돈을 그렇게 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쉽죠. 예, 그래서 제가 짜장면 400여 그릇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엄청난 돈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보니까 이사진, 경영진을 다 모여서 거기서 뭐 송년회 뭐 이런 용도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안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참석자라고 이름을 올렸는데 네, 참석자라고 하는 이사진이 계신데 물어보니까 그분은 안 가셨다. 예, 안 가신 분도 계시고 과연 구체적인 그 오신 분이 누군가. 그 예를 들어서 이사진 경영진이 아니고 제3자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목적 외 사용이 되는 거고. 근데 그분은 설명서라면 이제 자기 본인이 돈을 썼고 법인카드를 지출했고 거기에 누가 참석했다는 걸 올렸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KBS 집행부하고 이사들이 참석했다. 네네. 제3의 인물을 참석한 적이 없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그 참석했다고 하는 이사 중 일부는 그 참석하지 않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향 근처에서 쓴 거 이제 뭐 고향을 되게 좀 사랑하는 모양이신 것 같아요. 남영진 이사장이 충북 영동이라는 데서 한 영농법인에서 바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고향 자택이 있습니다. 그 자택 고향집 수킬로미터에 불과한 영농조합에 있는 그 곡감을 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 뭐 제가 A 업체라고 하겠습니다. 그 A 업체가 굉장히 수상한 거죠. 왜냐하면 영농법인이 아닙니다. 평소에 그 해명하던 대로의 영농법인이 아니고 이 업태를 보면 도소매 생활용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용품. 예. 구체적으로 뭘 파는 됩니까? 확인하셨어요? 예,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가서? 인터넷 검색도 활용을 해서 보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다단계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용품은 뭡니까? 다단계 업체. 치약, 뭐 비누, 뭐 이런 것들이죠. 생활용품인데. 예, 치약, 비누, 뭐 다양합니다. 무슨 쌀은 아니다. 무슨 뭐 바가지 같은 거 이런 뭐 플라스틱 대야 뭐 이런 것들 뭐 흔히 이제 우리가 보시면 뭐 아메이라고 있을 겁니다. 아메이 토종 아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사장 입장문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근데 거기에는 지금 생활용품에 대한 언급은 없거든요. 법인카드 선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혹시 구두로나 다른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네, 전혀 없었고요. 생활용품에 대한 해명은 없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업체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충북 영동의 그 남영진 이사장의 고향 자택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땡땡 번지거든요. 땡땡 다시 몇 번지예요. 충북 영동군. 그 문제의 다단계 업체가 있는 곳이 바로 집 옆에네. 바로 집 옆이죠. 오. 바로 불과 몇백 미터 있는 바로 집 옆인데 거기서 수십만 원의 지출이 있었다는 겁니다. 끊어놓고 나서 실제 KBS에 보고할 때는 적어놓기는 꽃감사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명에도 꽃감을 산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 홈페이지에, KBS 이사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네. 이제 업무 추진비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을 열어보시면 국민들이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거기에는 이제 언론인 면담, 그 다음에 뭐 선물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근데- 선물에 구체적으로 꽃감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꽃감 샀다는 거는 이제 자기 입장문, 이사장님 예. 입장문에 꽃감 샀다고 돼 있는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뭐 생활용품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조금 더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 예. 이제 아까 전에 도소매 생활용품에서도 꽃감 말고 다른 걸 샀다고 정체불명의 어떤 물건을 샀다고 돼 있는데 그 전에 식당에서 지출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언론인 면담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향 집에서 바로 네. 옆에 생활용품 집이 있고 네네. 그 바로 옆에 식당이 있는데 네네. 거기서 밥을 먹었는데 네. 언론인을 상대로 해서 면담했다 이렇게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아마 이사장께서 대명하려는데 한다고 사실상 상식적이지가 않죠. 물론 뭐 영동 지역에서도 언론인이 있겠지만 사실 바로 고향 옆에서 정체불명의 그런 물건을 사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그 다음날에는 그 당일에 몇 시간 정도 뒤에 또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이 언론인. 사실 예 도무지 뭐더라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곶감을 산 영동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곶감을 산 영동 법인도 이제 하고 많은 영동 법인 중에 이제 하필 왜 자기 고향 근처 불과 수킬로미터 근처에 있는 그 영동 법인이란 말이죠. 사실 이사장이면 그런 걸 더 조심해서 전혀 다른 영고 지역에서 산다든지 아니면 좀 더 대표성이 있는 그런 영농 법인을 가서 이렇게 축산물을 사야 되는데 바로 고향에 있는 그런 영농 법인을 샀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사실 주기적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수백만 원치를 삽니다. 제가 이제 예. 이사장님 입장문을 보면 2021년 12월 달에 이게 12월 달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12월 달에 66만 원 결제하고 2022년 그게 2021년 12월이죠. 그다음에 22년 1월 달에 또 125만 원 결제하고 그러니까 2021년부터 계속해서 2022년, 2023년 가는데 이 결제 금액이 점점 많아지는 형태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물론 뭐 명절 선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산 겁니다. 근데 그 영농법인에 대해서 한번 아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영농법인이 6시 내 고향에 출연을 했어요. 거기는 사장님이. KBS에서라고요. 예, KBS. 그거 되게 출연 힘든데. 그게 아마 뭐 우리 대표님께서 PD 출신이라서 대충 아시겠지만 그 섭외 과정에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지금 표출돼요. 물론 지금 KBS 6시 내 고향 제작진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다고 지금 입장을 발표했지만 지금 남영진 이사장과 관련이 있는 영농법인이 그 꽃감을 예. 샀던 남영진 이사장이 꽃감을 샀던 그 업체가 네네 KBS 내고에 출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가서 그 업체에 대한 직원 소개도 하고 곶감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그쪽 사장이 출연을 해요. 근데 그 출연하신 분이 그 영농법인 사장이신데요. 그 남영진 이사장의 고향 후배입니다. 이게 제가 예. 여기서 잠깐 소개드리면요. 이 KBS 내 고향에 출연하면 이게 출연을 하게 되면 홍보 효과가 매우 커서 전국의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영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출연하려고 이 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창 제작할 때는 여기에 비리가 발생했어요. 그 업자들이 출연시켜달라 그래가지고 그에게 뇌물을 줘서 그게 고발이 돼가지고 큰 사건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묘하게 지금 일치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이사장께서는 설명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보니까. 예, 사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오이 밭에서는 가끈을 조심하고 뭐 항상 움직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건 이런 거 있죠. 예. 저도 KBS 간부도 하고 우리 저 위원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그 규정이 있잖아요. 뭐냐면 이 법인카드를 집 부근에서 쓰지 마라. 네네. 휴일날 쓰지 마라.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적 사용이 그 의심되니까. 네. 그런 유혹을 받으니까 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그걸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이사장이 끊임없이 거래했던 업체, 그리고 이사장과의 동양인 업체를 KBS 네. 여섯 내고에 출연시키는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로 봐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런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사장이면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스스로 깬 거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직원들이 그렇게 근율하고. 6시 내고향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조사를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 수신료로 이루어지는 이 방송이 네. 사실 그런 하고 많은 그 영농 법인 중에 그 법인을 소개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후 관계를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영농 법인이 꾸준히 이사장이 지금 꽃감을 사가지고 법인카드로 꽃감을 사가지고 지금 뭐 경영진이나 이사진한테 선물로 주는 그런 영농법인이거든요. 만약에 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원칙에 모범을 보였다 그러면 집이나 고향, 뭐 휴일날 쓰지 말아 그랬다면 이분은 아마 이 꽃감을 서울 시내 마트나 또 경기도 인근 같은 데도 많지 않습니까? 꽃감이. 그런 데 썼겠죠.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아니 예를 들어서 제 고향도 진주지만 진주도 꽃감 유명하거든요. 하동, 반시, 홍시도 유명하고 사실 충북하고 상관없는 그런 곳에서도 충분히 대피성 있게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그 원칙에 맞춰서 하면 다른 지역에서 하든지.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건 사실 서울에서 백화점에서 이쁘게 포장해서 보내면 제일 오역도 없고 뭐 그렇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런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된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이사장님 입장문에는 그런 설명이 없어요. 더군다나 6시 내고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앞으로 추가적으로 반드시 지금 소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권익위 조사관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파견돼서 지금 회사에 이 부분 조사하기 위해서. 네네. 언제부터? 오늘 왔습니다. 오늘. 예, 오늘 와서 지금 3일의 일정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철저하게 좀 조사가 됐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스스로도 지금 홈페이지에 지금 올려놨어요. 지금 지출 내역을 계산해 보면 총 34건에 737만 원이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이 돼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라면 김영란법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3만 원이 넘는 그런 비용이 지출이 된 거죠. 이 법인카드를 쓸 그 당시에 3만 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2년에는 총 430여만 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상습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익위에 고발을 했고요. 3만 원이 넘는다 이거지. 네네. 이거에 대한 설명도 지금 없습니다. 이사장 입장에서는, 이사장 입장문에는. 이게 설명을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장 입장에서는 좀 쓰다 보니까 뭐 그렇게 넘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아니라 스스로 공개돼 있다고 그렇게 입장문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 공개된 자료에서 우리가 뽑아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탁금지법에서는 1회에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 합산 300만 원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700만 원은 지금 보니까 여기 앞서 말씀드린 2022년도에 280만 원 중식당 끈 거는 그 위반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지금 그 위반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보였지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도덕 불감증
그 다음에 준법 불감증이 지금 있는 거죠. KBS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사의 직원들이 그러면 이걸 그 법인카드가 이사장이 썼다고 해서 이제 제출하면 이사의 직원들이 이거를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이거 좀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그러게요. 그거를 발견 안 하고 이렇게 뭐 버젓이 이렇게 지금 회사 홈페이지에다가 넣는 거는 네, 예.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2022년 12월 28일 날 283만 원을 지출하고 1인당 30여 명 283만 원을 지출하고 30여 명이 밥을 먹었다 그랬으니까 네네. 이거를 그냥 단순 계산해도 거의 9만 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3만 3천이 넘잖아요. 이런 네네. 얘기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얘기는 지금 일부 이사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네. 부분 네. 혹은 또는 1인당 소요병이 더 늘어나든지 네네. 혹은 다른 사람이 참석했든지 네. 뭐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이렇게 남 이사장이 떳떳하다면 지금 이 부분에서 중식당에 누가 왔는지 그 다음에 정말 언론인인지 또는 뭐 이사진 경영인 말고 혹시 외부인도 있는 건지 이걸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사들도 지금 불법 사용에 대한 정황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리 KBS 노동조합과 새 KBS 공투위 그러니까 공정투쟁위원회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모 이사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서 수십만 원을 쓴 지금 정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까? 백화점에서 뭐 식당에 갔을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썼는데 이건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되죠. 필요하구나. 백화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좌파라든지 물건을 샀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선물용이나 이런 게 아니고 명절용 선물용이 아니고 자파를 샀다, 생활용품을 샀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렇죠. 법인카드는 그런 용도가 아니니까. 예, 그 백화점이 사실 또 유명 그 회사 인근에 있는 유명 대형 백화점이에요. 어디 인근에 있는? 우리 회사 근처에 있는. 우리 회사에. 우리 회사에 있는 백화점이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회사 근처에 있는. 예, 최근에 지어진 유명한 H 들어가는 그런 거기는 백화점인데요. 서울에서 고가의 물건을 예. 파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요. 예, 명품을 파는 곳으로 유명한데 뭐 명품을 샀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거기서 누구와 또는 뭐 어떻게 무엇을 샀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청담동이나 강남 일대에 네. 일요일 날에 집중적으로 수십만 원을 씁니다. 하루에. 그 휴일날 쓰지 마라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휴일에 뭐 긴급한 게 아니면 이제 가능하면 뭐 쓰지 마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언론인 면담이라든지 다 쉬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족들이랑 쉬고 이분은 용도를 어디다 썼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뭐 언론인 면담 등등입니다. 간담회 등등인데 일요일 날에 어떻게 간담회를 하고 뭐 면담을 합니까? 아주 급박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때가 근데 2021년입니다. 음. 지금처럼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뭐 KBS에서 간부도 해보고 또 이사분들도 만나보고 그랬지만 휴일날 제 기억에 이사분들을 업무적으로 휴일날 만난 기억은 거의 없는데요. 대개는 뭐 쉬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식을 네. 방해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네. 하고.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그 이사장께서 쓴 법인카드 중에 네. 이사의 직원 격려한다고 휴일에 쓴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되게 웃기는 거죠. 좀 설명해 주고 예를 들어서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 12월 24일에 예술의 전당 근처에 모 고급 그 양식점에서 양식당. 양식당에서 이제 수십만 원을 쓴 이제 정황이 또 있습니다. 네, 네.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가족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저녁을 먹고 하는 건데 거기서 무슨 언론인 면담, 외부인 면담을 하는 건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크리스마스 이브 그것도 날. 장소가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주라는 그 공연장 네. 바로 앞 식당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그 식당은 주로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이 네네. 이용하는 식당이고 네. 젊은 남녀들이 주로 많이 이용해서 굉장히 붐비는 식당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크리스마스 전날 네네. 세종문화회관 앞에 있는 양식당에서 언론이 면담을 했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시간 전에 우리가 이제 파악한 건데 네. 그때 당시 12월 24일 날에 KBS 관현악단 있지 않습니까? 네. 관현악단 공연이 있었습니다. 음. 그때 아마 그 장소에서 아마 공연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사장이 거기에서 뭐 개인적으로 관람을 했던지 아니면 뭐 공적으로 했던지 거기서 이제 그 관현악 공연을 마치고 아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쓴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쓴 내용이 그럼 저 누구한테 쓴 건지 공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직원한테 썼다면 네. 사실 그 직원과 임직원이나 용도를 정확하게 밝혔다면 이제 가능하지만 사실 이제 거기서 개인적으로 가족과 함께 이거는 뭐 저의 뭐 추정입니다. 가족과 함께 그 공연을 보고 그 다음에 양식장에 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남 이사장이 침묵하고 계신데요. 이거를 정확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근데 어쨌든 그것만 가지고는 관현악당, KBS 관현악당 연주가 있었으니까 관계자를 불렀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언론 종사 관계자를. 이사장이 초청했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거는 누구도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는 할 수도 있고 거고요. 안 할 수도 예, 있고. 예.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쓴 정황을 훑어봤을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단계 업체에서 법인을 썼다든지 뭐 고향에 뭐 있는 영농 법인을 썼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휴일에 쓴 것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휴일에 그 이사에 지금 격려한 예. 뭐 그것도 지출이 있었다고. 그리고 심지어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파리 뭐 빵집이 있는데 네, 예. 거기서 15만 원 정도의 그 돈을 씁니다. 그 빵집에서 그렇게 쓸 수가 없거든요. 평일날? 주말? 그렇습니다. 평일입니다. 평일날. 주말도 있고 평일도 있고. 주말. 그러니까 이제 그 주말은 물론 무슨 정도로 지출합니까? 아마 면담, 언론이 면담 보니까 전부 다 언론이 면담 아니면 뭐 간담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빵집에서 용도로 보면. 15만 쓰면서. 예, 그래서 빵집에서 과연 13만 원, 15만 원 이렇게 쓰려면은 엄청나게 빵을 많이 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커피도 많이 사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대규모로 사가지고 누구를 나눠줬다는 건데, 그럼 그 나눠준 사람이 누군 건지,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 용도를 했는지,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다 밝혀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실한 건 뭐냐 하면,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대한 그 1인당 3만 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보이네요. 지금 그 일반적으로 법인카드 쓰는 원칙들, 휴일날 쓰지 말고 집 근처에서 또는 고향집 부근에 쓰지 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걸 벗어나서 이분이 그렇게 검거하는 걸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 썼다는 건 하나 문제가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용품 잡화점 가게에서 지금 꽃감을 구입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 그렇죠. 예. 또 그 지역에서 혹은 휴일날 또는 좀 그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날, 휴일날 이런 날에 이 법인카드를 언론인 명담이라는 명목으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한 그렇습니다. 부분 해명이 필요할 거, 좀 추가 해명이나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크게 보시고 있는 게 그 우리 김영란법 1인당 3만 원인가요? 3만 3천인가요? 그거를 넣어서 3만 원, 예. 집행한 금액들이 다수가 발견돼 34건에 약 700만 원을 네네네.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저도 이사장님의 입장문을 봤지만 거의 설명이 없고, 또 KBS 노무회 노동조합위원장께서 노동조합 차원에서 질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설명이 없는 부분인데, 네네. 이 문제를 그 2018년에 걸쳐서 강규현 이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분이 그 당시에 전임 정권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을 언론노조, 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조합원들이 몰아내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고발하고 감사원에서 나와서 법인카드를 뒤져서 이분은 결국 해임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요 두 건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경중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비하면 강규영 당시 이사의 그 혐의는 뭐라 그래야 돼? 세 발의 피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김밥 뭐 한 줄, 그 다음에 뭐 애견 카페에서 커피 먹은 거, 뭐 그거 가지고 뭐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다음에 그 비난으로 또 감사원이 그걸 또 해임 결정을 또 내렸어요. 그 액수에 비하면 굉장히 얼마였습니까? 그때 몇십만 다 합쳐가지고 한 20몇만 원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320만 원인가 뭐 340만 원 그렇습니까? 예,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현 이사장은 다 따지면은 뭐
아까 중식당 훨씬- 단계 한 300만 원. 예, 중식 땅만 지금 뭐 수백만 원이 넘으니까 300만 원이 아니죠. 중식당이 지금 한 번에 300만 원이라는 거고요. 계속 갔어요. 계속. 예, 예.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지금 육박하는 그런 돈이 되는 거고요. 영농법인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뭐 그런데 그 예. 중식당이 2022년 12월 28일 날 30명 가서 283만 원. 네, 12월 하루에 24일 하루에. 예. 근데 2022년 10월 26일 날 그 한 달 조금 더 됐네요. 그 전에 또 20명 가서 56만 원 결정이 또 있네요. 요 네. 중식당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이건 일부를만 우리가 이렇게 공개를 한 겁니다. 예, 예. 지금 우리가 다 공개하려면은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확실한 부분만 지금 되는 거지. 지금 같은 중식당에서 쓴 정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꽃감집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이라는 게 문제죠. 300만 원이 아니고 금액이 훨씬 많다. 예, 그거는 하루치 거의 300만 원 육박하는 돈이죠. 더군다나 뭐 여기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경영담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구조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고 지금 향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이걸 지금 국민권익위에 고발하셨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럼 이 문제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지금 쟁점해 나갈 생각이신지 계획에서 좀 예. 주시죠. 현재 권익위에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형사 고발, 그 다음에 뭐 방통이라든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다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비단 뭐 남영진 이사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부 이사도 지금 이런 심각한, 그 다음에 사장, 현직 감사도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네. 이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된 대로 계속 추가 고발과 그 다음에 다른 유관기관에 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해가지고 이게 문제라고 드러날 경우에 형사고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뚜렷한 해명이 없잖아요. 남인진 이사장이.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른데 이제 제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판단이 됐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가서 문제를 삼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목적은 지금 남영진 이사장의 퇴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 목적성이 있는 투쟁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문제 확인하는 부분은 뭐 지금 국민권익위가 나섰지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장께서 꽃감에 대한 부분이나 특히 그 생활용품을 구입했다는 그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실제 그 생활용품 가게에서 파는 물건이 뭔지, 그리고 이사장께서는 지금 거기에 산 게 뭔 꽃감이라 했는데 이 불일치되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 해명, 누구인데 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휴일날이나 또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 다음에 또 지금 빵가게에서 십수만 원씩 또는 고향에서 이렇게 언론인 면담으로 했다는 부분은 그 언론인 면담자의 이름을 내주셔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조사하는 측에서는 이분이 그러면 과연 그 시기에 그 시간에 이 언론인이 이사장하고 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부분을 확인하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또 법인카드 쓴 본인이 뭐 또 여러 가지 교통 이용했던 현황이라든지 통신 이용했던 현황이라든지 본인이 그 인근에서 지출했던 뭐 여러 가지 현황들을 같이 맞춰보면은 뭐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거라 보이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하기 나름이지 뭐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은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이사장 말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뭐 또 한편은 뭐냐면 이게 이사장께서 신무하다가 본인이 입장을 내었고 또 노조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주장을 냈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3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어쨌든 간에 좀 제대로 규결돼서 이사장의 퇴진 여부와 상관없이 이 문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조속히
드러나고 또 거기에 만약에 부적절함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끝으로 좀 마무리하신 말씀 있으시면. 예. 현재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제 수신료로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공영방송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자금 집행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모범을 보여야 되죠. 예. 이사장 입장에서. 예, 근데 이제 사장과 이사장이 청탁 금지 법에 위반하는 사례를 다수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 이걸 또 떳떳하게 또 홈페이지에 공개해 놓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KBS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 도덕 불감증, 그 다음에 뭐 법을 위반하는 데 있어서 아무 꺼리낌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실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루빨리 이런 그 사장과 이사장을 퇴출하고 완전히 새로운 KBS를 만들어서 국민께 국민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KBS의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KBS 노동조합이 공적 기관인데요. 사실은 구체적인 어쨌든 불법의 정황을 제시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사장께서도 이게 상응하는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국민권익위나 유타중보기관, 특히 국민권익위가 오늘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니까 좀 제대로 된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KBS 노동조합의 주장에 진위 여부가 판단이 나겠지만 제대로 좀 조사해 주시고, 예. 여기에 불법이 드러난다 그러면 상응하는 책임은 반드시 묻는 과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